네, 저는 예장 합동 목사고요. 군목을 3년간 한 후에 안산 동산교회에서 부목 사역을 한 8년 반, 9년 가까이 하고 나서 큰숲운동 차원에서 더불어숲 동산교회를 화성봉담에 개척을 한 이도영 목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한국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다양하게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교단마다 또 각 교회마다 다양한 사상, 신학 사상과 또 영성의 컬러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는 통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크게 보면 한국교회를 제가 투박하게 나누면 뭐 진보적인 교회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교회 또 오순절적인 교회로 나누어 봤어요. 진보적인 교회는 주로 하나님을 강조하고 복음주의적인 교회는 주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오순절적인 교회는 주로 성령님을 강조하는데 삼위일체적인 그 신학에 의하면 이 세 가지가 서로 통합적인 관계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명하고 단점들은 극복하고 장점들은 살리면서 이 세 가지가 통합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인데요. 이것은 저희 교회의 그 비전, 주보에 찍혀 있는 그 비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과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을 갖춘 급진적 제자 공동체를 통해 공교회성과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냥 선교를 하는 어떤 부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선교에 의해서 규정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치 위드 미션이 아니라 미셔널 처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선교적 교회에 대한 목회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네. 이 공교회성에 대한 것은 특히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특히 이 개신교는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통된 반응을 거의 하기 힘들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카톨릭은 200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주일 미사를 전체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각 교단별로 대응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교단의 대응도 미흡했고 또 교단의 대응과 상관없이 그냥 대형교회는 자기 교회가 생각하기 옳은 대로 그냥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반응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반응이 기독교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각자 속여 옳은 대로 판단하고 대응을 하면서 결국은 이 코로나 대유행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이미 지탄을 받고 있었는데 그 강도가 너무 심각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최근의 발표에 의하면 사회적 신뢰도가 비개신교인이라고 하던데요. 비개신교인에 의하면 거의 9%. 교회 탐사였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9%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공교회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한 교회로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바로 이 공동체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갖춘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 위기를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도대체 복음의 본질이 뭐냐? 이 복음의 본질이 희석되어져 버렸다. 또 하나는 복음의 공공성이 사라져 버렸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교회론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만들어내고 또 복음이 과연 지금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 사회 속에서 정확하게 복음의 공공성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교회의 적합성과 타당성, 사회에 타당한 어떤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낳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본질은 결국 공동체성에 대한 고민을 낳게 만들고, 교회의 타당성에 대한 고민은 결국 이 교회의 공공적 실천에 대한 고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가지, 공공성이 원심력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성은 구심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룬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가 기업화되어 있고 교회 성장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좀 급진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초기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공동체형 양날개 교회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성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교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성장 자체를 우리는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한 자연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걸 막을 수는 없으나, 성장이 지속될 때 결국 교회 본질인 공동체성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게 될 경우에는 끊임없이 분립개척을 하자. 사람들이 유모차를 끌고 올 수 있는 곳에 센터를 둔 그런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청장년 150명 정도 출석하고 주일학교가 100명 정도 출석했을 당시 2년 전이죠. 네. 3년 전이네요, 벌써. 저희가 이 향남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한 20명 정도의 성도님들께서 헌신해 주셔서 지금 개척을 했고, 또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교회의 이 공공성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마을 만들기라는 캐치플레이를 붙들고 지금까지 여러 사역을 해왔고, 결국은 지역이 붙드는 그런 교회가 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코하우징을 실천하면서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코하우징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지역 주민들과 또 시민단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아내가 그런 농담을 했다고 해요. 땅값이 이 화성봉담은 너무 비싸져서 우리가 안 되겠다. 그냥 다른 지역으로 새롭게 개척을 하면서 교회 공간과 코하우징 공간을 합쳐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농담을 던졌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말리시면서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이곳 화성 봉담에 있어야만 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그럼 저희가 아예 땅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코하우징을 할 만한 그런 땅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전달받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또 감사하게 정말 놀라운 것은 실제로 땅을 알아봐 줬어요. 부동산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땅을 알아봐 주셨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이 붙드는 교회, 그런 교회만이 진정한
지역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흐뭇함이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왔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역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마을 만들기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공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회 공간이 지역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졌고, 또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섬기는 지역의 공유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한데, 그런 복음의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한 비전으로서 마을 만들기라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 만들기를 실천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페어라이프 센터라고 하는 NGO를 저희가 개척 초반에 만들었고, 그 페어라이프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섬기는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섬기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한 사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8개의 키워드를 붙들었는데요. 첫째는 함께 짓는 공간, 그 다음에 공정무역, 그리고 문화예술, 또 네 번째는 나눔과 환대, 다섯 번째는 사회적 경제, 그리고 배움, 그리고 생태, 그리고 마지막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8개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이 8가지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자면 공정무역을 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정무역은 사실은 기독교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영국에서 노예무역에 반대를 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인데,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지금 뭐 한 2,000개가 넘는 공정무역 교회를 통해서 또 기독교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NGO를 통해서 공정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NGO에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 공정무역이 시작되고 교회는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저희는 처음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 이원타워 3층에서 작게 시작했다가 저희가 이제 지금 10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중간에 시작하면서 카페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 카페에 구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공정무역 카페로 처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공정무역 캠페인도 하고요. 또 여러 활동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확산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2015년이죠. 그때부터 저희가 공정무역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시민대사, 그러니까 공정무역 시민대사 양성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을 마치면 인문학적인 소양도 갖추게 되고, 실제로 이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에 나아가서 이 공정무역을 알리는 시민대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이거는 한국 최초로 이루어진 아래로부터 시작된 공정무역 마을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지속됨을 통해서 저희가 세계 공정무역 마을위원회가 있는데, 한국의 최초로 커뮤니티로서 제1호 공정무역 커뮤니티를 세웠는데요. 그게 바로 저희 교회, 더불어서 동산교회 공정무역 교회로서 제1호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한국 사회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중에 교회가 제1호 공정무역 커뮤니티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공정무역 학교가 이제 이 지역에 확산이 되어지고, 실제로 시가 이것을 받아 안아서 2018년도서부터는 아예 시에서 예산을 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되어졌고,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저희가
이 포트나이트, 공정무역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행사를 경기도 10개 시와 함께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기획을 하고 했기 때문에 화성에서 전 10개 도시가 개막식을 했고 폐막식은 흩어져서 각 도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화성은 당연히 저희 교회에서 폐막식을 했죠. 그 정도로 이 도시의 공정무역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가 중심이 돼서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단지 공정무역뿐만 아니라 이 도시가 페어 시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과 또 저희 교회가 같이 공유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들을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8개의 키워드를 추구했었고요. 그 중에 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이 지역의 많은 커뮤니티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플랫폼의 역할을 각 교회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면 한국 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 지역의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교회는 바로 이 큐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대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 디자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큐레이션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저희가 그동안 해왔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을 만들기 운동 외에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의 공적 이슈들에 개입을 했습니다. 처음 그걸 개입하기 시작한 건 세월호 참사 때였어요. 저희가 사실은 사회선교부를 좀 10년 이후에 만들려고 했었는데, 마을 만들기 복음의 공공성 실천만 해도 너무나 사역들이 많고 큰 비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었는데, 이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저희가 빨리 반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 공적 이슈에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기 위해서 사회 선교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그리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사역들에 저희가 동참을 했습니다. 사회의 여러 일들이 뭐 미투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같은 것들이 터진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수다회를 연다든지, 뭐 미투 수다회, 난민 수다회 이런 것들을 열면서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하는 일들을 했고요. 이번 코로나19 때는 마스크 만들기를 통해서 대구, 또 밀양, 그리고 뭐 인천, 그리고 이천 이런 곳에 저희가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직접 보내드리고 또 생필품 박스도 보내드리고 하면서 많은 곳을 섬기는 일들을 했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돌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가 됐기 때문에 집밥학교를 통해서 소수의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같이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만들기와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을 섬기는 다양한 일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죠. 네, 이상입니다.